제 폐의 50% 정도가 폐렴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폐의 섬유화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도 좀 분하고 억울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심하게 폐렴이 진행을 했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필 왜 나인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었다는 걸 알고 굉장한 충격에 빠지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병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을 앞두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첫 번째 반응은 부정, 그럴 리 없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딴 사람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먼저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나야? 나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이제 일종의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저거 기도도 하고 귀한 것도 먹어보고 이런 시기를 겪기도 하고요. 점점 건강이 악화되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병이나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불안한 심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기존의 가족, 친구, 직업이라든지 건강,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가져왔던 질서나 조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안을 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지면 어떡하나, 또는 수술 같은 걸 해서 신체 일부가 손상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난 잘 사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또 화도 나고 자책도 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퇴행하고 더 짜증내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대한다면 일단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고 병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수집하면서 현실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꽁꽁 숨기기보다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어떤 노력을 과하게 하는 것은 좀 권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많은 돈을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과하게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진 않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병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2년 전에 한 해 크게 병을 2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병은 코로나에 걸렸었던 건데, 초창기에 걸려서 저는 코로나 델타였었고요. 당시에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제 폐의 50% 정도가 폐렴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폐의 섬유화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넘어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심하게 폐렴이 진행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점점 기력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지고 또 점점 심리적으로 어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지는 경험을 하는데, 음악을 이제 심심하니까 병원에서 듣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른으로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팝송들,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린 시절에 뭐 동요라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 점점 대학 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더니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에 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이 아프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점점 어려지는 퇴행을 겪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결국 회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회복하면서 느꼈던 제일 큰 기쁨은 저는 이런 것이었어요. 숨을 쉰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흔했던 숨 쉬는 것, 그리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 4마디를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호흡이 안 돼서. 근데 노래를 한 소절 4마디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다른 병에 걸렸는데 제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 심한 두통과 구토로 병원에 갔더니 7cm가 넘는 큰 뇌종양이 후두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좀 분하고 억울했어요.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술을 하러 가는데 사실 이 수술 부위가 굉장히 위중한 부위여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수술해서 깨어났을 때 뭐 사지불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장에 갈 때 유서도 다 쓰고 그렇게 수술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은 저의 일상이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저는 환자분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한테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날 밤 7시까지 똑같이 진료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수술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병이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경험 앞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뇌종양 수술 이후에는 이제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은 이제 일어서서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래 누워 있었더니. 그래서 사람이 서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하루가 기적처럼 살고 있어요. 숨을 쉬고 노래를 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프다는 거 또는 뭐 어떤 질병을 통해서 다시 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의 경험이 꼭 뭐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내가 죽을 수도 있거나 큰 질병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태도는 내가 마지막까지도 내 인생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세상에서 나름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의 환자나 가족들을 좀 더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아플 때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치료받고 잘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어떤 고귀한 존엄성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